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치과 전문의 명순호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하루 3번 열심히 양치질을 해오셨나요? 많은 분들이 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그럴 리가 없어요, 선생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40년간 치과 의사로 일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확인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신 83세 박종철 할아버지는 매일 3번씩 꼬박꼬박 양치질을 했는데도 이가 흔들리고 심각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잘못된 양치질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명 선생님, 제가 평생 양치질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제 아내는 저보다 양치를 덜 했는데 치아가 더 튼튼하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어르신들을 제 진료실에서 매주 적어도 10분 이상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평생 해온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잠시 손을 펴서 자신의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아프거나 불편하신가요? 혹시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하루 3번 양치질이 위험한지, 그리고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면서도 전체적인 건강을 해치지 않는 올바른 구강관리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 하나로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중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치과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인 양치질의 진실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중 첫 번째는 과도한 양치질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며 예전보다 이가 길어 보인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가 길어진 것이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잇몸 후퇴라고 부르는 이 현상,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80%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에 오신 76세 정병수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 3번, 매번 5분씩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오셨답니다. 명 선생님, 저는 평생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양치질이고 매 식사 후에도 5분씩 꼼꼼하게 닦았어요. 제 아내는 항상 저보고 이 닦느라 화장실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놀렸죠. 그런데 왜 이가 시리고 흔들리나요? 정 할아버지의 구강을 검사해 보니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찬 것, 뜨거운 것,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하루 3회 이상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할 경우 잇몸 후퇴가 2배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잇몸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집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조직은 20대 때보다 약 40% 정도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잇몸이 손상되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아니, 그럼 양치질을 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질의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황미경 할머니는 평생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양치하셨는데도 잇몸과 치아가 매우 건강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방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양치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일반 칫솔보다 약 3배 더 부드러워 잇몸 손상을 줄여줍니다. 둘째,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마치 달걀 껍데기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하루 2번만 양치하되 한 번에 2분을 넘기지 마세요. 더 오래 닦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정병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더니 잇몸 출혈이 멈추고 시린 증상도 50% 이상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내가 평생 3번씩 닦았는데 하며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중 2번째는 강한 치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약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치석 제거, 미백 효과, 충치 예방. 이런 글자들이 크게 적힌 치약을 선택하시나요? 저도 과거에는 환자분들에게 강력한 효과의 치약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한 효과의 치약이 오히려 노인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명 선생님, 하얀 이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백 치약을 고집했어요. TV에서 하얀 치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잖아요. 김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찬물만 마시면 시리더니 나중에는 따뜻한 차도 못 마시게 됐어요. 검진 결과 김 할머니의 치아 표면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치아의 겉면에 있는 단단한 보호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 보호층을 범낭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과일의 껍질처럼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외피입니다. 사과의 껍질이 속살을 보호하듯 범낭질은 치아 내부를 지켜줍니다. 70세가 되면 이 보호층 두께가 20대 때보다 15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오래 신은 신발 바닥이 점점 닳아 얇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얇아진 보호층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미백 성분이나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빠르게 마모되고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성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잇몸 염증도 40%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하나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마모성이라고 표시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이런 치약은 연마제가 적어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1000에서 1500ppm인 치약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시켜 시린 증상을 줄여줍니다. 셋째,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하세요. 이런 치약에는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양치할 때 치약을 얼마나 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콩알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 환자 이정희 할머니는 치약을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시린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치약 하나 바꾸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중 세 번째는 식후 즉시 양치질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지요. 저도 40년 전 치과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반대의 조언을 드립니다. 77세 오정환 할아버지는 평생 식후 즉시 양치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명 선생님, 저는 군대에서 38년을 복무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철저한 위생 관리였죠. 매 식사 직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밥 먹고 바로 닦지 않으면 입안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너무 싫어서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에 커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검진 결과 오 할아버지의 치아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산성에 의한 침식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음식,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되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치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산성 음식 섭취 후 즉시 양치질을 한 65세 이상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보다 치아 침식이 2.5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그럼 언제 양치를 해야 하나요?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양치 시간은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둘째, 식후에는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셔서 입안을 헹구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의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셋째, 정 찝찝하다면 양치 대신 불소 함유 구강 세정액으로 가볍게 헹구세요. 넷째, 하루 중 양치 시간을 식사와 연관 짓지 말고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으로 고정하세요. 다섯째, 산성 음식, 예를 들어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등을 섭취한 후에는 특히 더 오래 기다리세요. 제 환자 오정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치아가 덜 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도 식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치아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구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세요. 먼저 구강 건조가 전신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나시나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40년 진료 경험 중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떠오르네요.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입이 마르고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명 선생님, 이게 다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검진 결과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심각한 구강 건조증이었고 이로 인해 충치가 7개나 발생했으며 구강 칸디다증인 곰팡이 감염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심층 검사 후 이 구강 건조가 최 할아버지의 당뇨병 약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물 조정 후 구강 건조가 개선되었고 그 결과 식사량도 늘어 영양 상태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왜 구강 건조가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할까요?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침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침은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필수적이며 소화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침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여기에 흔히 복용하는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이 침 생산을 더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심각한 구강 건조를 겪게 되는 것이죠. 구강 건조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충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침이 적으면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둘째,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세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구강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칸디다증 같은 곰팡이 감염이 흔합니다. 넷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욕이 감소하고 이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과 영양 섭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구강 건조증 관리법은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침 생산을 자극합니다. 셋째, 침 대체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은 자연스러운 촉촉함을 제공합니다. 넷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를 피하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다섯째,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밤에 입 호흡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입안이 편안해지니까 밥맛도 돌아오고 웃음도 더 많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입안이 자주 마른다면 이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치아와 잇몸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제 40년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심지어 수명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81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심각한 잇몸 감염이 발견되었고 이 감염이 혈류를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잇몸 치료 후 놀랍게도 심장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명 선생님, 이가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라고 이 할아버지가 놀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약 20% 높았습니다. 또한 중증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도 약 30% 더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예쁜 미소나 편안한 식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이 세균과 염증 물질은 심장 혈관에 손상을 주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6.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구강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러운 초극 세모 칫솔로 2분간 부드럽게 양치하세요. 둘째, 저마모성,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하세요. 셋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구강 건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이가 흔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병철 할아버지는 이 관리법을 실천한 후 2년 동안 심장 발작이 한 번도 없었고 명 선생님 덕분에 증손자 돌잔치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양치질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지식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한 미소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 명순호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